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을 먼저 매매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때 이제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성호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또 아파트나 뭐 주택 또 뭐 토지 이렇게 뭐 있을 것 같은데 좀 유형별로 좀 어떻게 구분을 좀 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단지 또는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비교 대상군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네. 따라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평가를 우리 상속세는 원칙으로 하는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변에 많으니까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그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와는 달리 비교 대상이 되는 가치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 대상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대부분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가평가로 인정되기는 좀 힘들고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같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속하는 재산이 아파트인지 또는 개발주택인지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하거나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또 주택이라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상속세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그 규모를 85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2.96%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만약에 무주택자이다. 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서 1주택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0.96%라는 아주 낮은 취득세율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네. 토지 중에서도 농지와 농지 외 토지로 나눠지는데요. 농지인 경우에는 2.56% 그리고 농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3.16%이기 때문에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처럼 이런 낮은 취득세율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가 취득세 말씀하신 대로 또 상속세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자기가 또 자금이 있어야지 이게 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세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납부 방법에 있어서 현금 납부 말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납부 방법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연부연납 규정과 물납 규정입니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을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납세 담보를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납부 방법으로는 물납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납 규정은 상속세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세에 있어서만큼은 이 물납 규정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납 규정은 이 상속 재산이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자산으로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물납 규정 역시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그리고 부동산 등과 같은 물납 재산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을 초과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납 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물납 재산에 대한 관리나 또는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물납 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납이라는 게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먼저 물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입장에서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나 혹은 유가증권이나 혹은 채권이나 국공채와 같은 이런 다른 자산에 대해서 선순위로 물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물납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할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이 물납에 대해서 수납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물납 수납 과정에서 물납에 대한 재산관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물납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을 직접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충당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직접 현금으로 환가를 해서 재산을 납부하지는 않는. 예를 들면 상속받은 집을 그 물납으로 할 건데 네. 그 국가에서 이제 국가에 물납을 해서 차액을 내가 가져가는 것과 내가 이거를 직접 팔아서 그 판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과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네네. 있겠죠. 내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잘 안 되는 아주 자산 가치가 낮은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인근에 뭐 소각장이 있다든지 혹은 어떤 공동 묘지가 있다든지 네네.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물납에 불가능하지가 않다면 네. 이 자산에 대한 가치를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를 받음으로써 재산 가치를 좀 높이 재산을 평가를 하고 네. 이 물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매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물납 규정을 잘 활용을 한다면 재산을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네. 물납을 충당함으로써 오히려 재산에 대한 정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제 금액이 좀 크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공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속세에 대한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신고를 해놓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상속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5억 원인 부동산을 상속받고 나서 가까운 미래에 10억 원으로 10억 원의 양도 금액으로 내가 매매를 할 예정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때 배우자 상속 공제를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기준 시가에 따른 재산 가치는 5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금액에 미달하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 시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 8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8억이라는 금액이 공제 금액이 미달하기 때문에 네.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데요. 다만 이러한 문제는 상속 부동산을 추후에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기준 시가 5억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했을 때 기준 시가로 신고한 재산 가치가 취득가액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1억 9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취득가액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네. 이때 양도소득세는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감정평가를 하든 기준시가를 하든 상속세 납부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비단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세를 무신고하기보다는 이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상속세를 신고를 하는 것도 자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을 상속받았을 때 이제 또 내가 뭐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3주택이 됐을 때 일정 기간은 괜찮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집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절세를 하면서 좀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을 할 때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서는 상속주택을 제외하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의 세대를 요건으로 합니다. 같이 살면 안 된다.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상속주택은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서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같이 살았으니까 한 식구로 그렇죠.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나의 울타리 개념으로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인이 양도하는 주택, 일반 주택에 대해서 이 일반 주택의 취득 시점과 취득 원인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일반 주택에 대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이러한 비과세 주택은 양도를 하더라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집과 또 상속받은 집이 두 개가 존재했을 때 어떤 집을 먼저 뭐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을 먼저 매매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는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종전 규정 혹은 그 이후에 미래에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이주택자를 판단을 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제 한 채를 이제 그 상속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 채를 이제 소유하고 있어서 여러 채를 이제 그 상속받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경우에 양도세나 이런 세금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채의 상속주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그중에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우선순위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우선순위로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네 번째로는 기준시가가 높거나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이 선택하는 주택에 대해서 딱 하나만 선택을 해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이러한 우선순위의 판단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이외의 상속주택은 상속인이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는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2주택 혹은 3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판단을 해서 얼마든지 중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채를 받을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건 뭐 좋은 일이지만 또 이런 집은 상속받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방금 말씀드린 비과세 기준과 조금 연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대인 경우인데요.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다 다를 것이고 또 향후에 이 주택을 매매를 할지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운영 방법도 다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낮은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서 또 제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미 다주택자이고 향후에 양도세 중과 또는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서 의도적으로 지분을 낮게 가져가든지 혹은 상속을 포기하든지 함으로써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 운용에서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